여러분은 미래를 위해 열심을 넘어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가요? 보통은 사회초년생으로서 나름 자리 잡고자 노력했던 20, 30대 시절, 혹은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컸던 40, 50대 시절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 100세 시대라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게 되면서 저명한 학자들은 단순한 노후 대비를 떠나 은퇴 이후 새롭게 펼쳐질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나이 50 후반 혹은 60이 넘어서도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인생 2막이 펼쳐질 미래를 위해 나름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지요? 치열하다는 말이 너무 지나치게 느껴진다면 혹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준비라도 하고는 계시는지요? 아마 생각해 본 적은 있더라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며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경험이 더 많으실 겁니다. 건강관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야 자주 먹지만 어쩐지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워서 하루 이틀은 그냥 미루기 마련이고, 안락한 노후를 위해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그때 돈 쓸 일은 왜 이리 많이 생기는지,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보다는 지금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바쁜데요. 이처럼 크고 작은 문제를 마주하는 게 예산일인 중장년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월이란 녀석이 쏜살마냥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느새 봄이 오는가 하면 이윽고 겨울이 찾아오고, 그렇게 사계절이 돌고 돌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수년이 지나버리곤 하죠.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상식처럼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확히 몰라서 그저 막연하게 생각만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주로 50, 60대에 접어든 분들이 다가올 노후에 대한 실체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히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상상해보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뿌연 안개 속에서 당장 바로 앞만 보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처럼 느껴지는 탓에 그 어느 때라도 문득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지요. 오죽하면 준비되지 않은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이제 좋든 싫든 별탈 없이 늙어가기만 하면 누구든 80세 이상은 다 산다고 하는데, 늘어난 수명만큼 주어진 인생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인생을 누리기는커녕 병든 몸을 안고 매일을 고통 속에서 가족들에게 폐만 끼치며 살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분들 어디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걱정 없이 건강한 70대, 80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요즘 들어 여기저기 노후 대비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지만 인생의 많은 것들이 그러하듯 가장 중요한 핵심은 늘 단순하기 마련입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만 잘 파악하고 미리 숙지하면 그 외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핵심을 바탕으로 이리저리 응용해 보면서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 80대를 이미 경험한 많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 인생 선배인 그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50대, 60대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조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조언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유튜브 여기저기에서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뻔한 노후 대비법인 건강관리나 돈관리, 재산관리 같은 당연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인생 2막이라고들 말하는 노년기 노후 생활을 맞이하기 전 우리 마음에 미리 새겨두면 더없이 좋을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 위주로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 끝까지 잘 들으시고 노후 대비에 대한 관점을 꼭 새롭게 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80 전에 꼭 알고 가슴에 새겨야 할 인생 조언. 첫 번째. 독립하되 고립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구불구불한 인생 여정도 마치 직선처럼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연속되는 일상 가운데 여러분은 언제부터 인생 후반기에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 후반기를 정의하는 기준이야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를 테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기가 시작될 때 다들 비슷하게 겪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의든 타의든 간에 기존에 속해 있던 사회적 울타리에서 독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직장 생활을 하던 많은 분들이 60세를 전후로 퇴직이라는 독립을 경험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던 나만의 작은 사회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것은 물론 매달 꼬박꼬박 받던 월급도 받을 수 없어서 재정적으로도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자녀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보통 자녀가 성인이 되어 생업을 찾고 결혼하게 되면 자립한다, 독립한다고 표현하죠. 하지만 이는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 또한 자녀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60 전후의 나이가 되면 공교롭게도 그 어느 누구든 익숙했던 자기만의 사회에서 벗어나거나 새로운 변화를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늘 같은 시각 출퇴근하던 회사에 더 이상 나가지 않으니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고 자녀들이 독립한 후 매우 적막해진 집에서 배우자와 단둘이 일상을 보내게 되는 등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겪게 되죠. 이런 변화는 반복되는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후련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과 허전함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찾아오는 심리적인 변화 때문에 은퇴 후 우울증 또는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족과 사회를 위해 늘 희생하며 살아오느라 내리 수십 년을 자기 인생 없이 달려온 분들일수록 이런 증상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 항상 주변을 가리키던 인생의 나침반을 나 자신 그리고 내가 마음속 깊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다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 바로 건강하게 홀로 서게 하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나 친구, 기존의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흔히들 나이 들면 자식을 멀리해라. 친구는 필요 없다. 은퇴하면 사회생활은 끝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 말을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조언들의 속뜻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서 전부 끊어버리고 고립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를 불러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멀리하고 누구는 필요 없고 누구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이런 자극적인 말만 듣고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을 무차별적으로 끊어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 올곧게 독립되지 않은 상태로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과장해서 표현한 말들이니까요. 나이가 들어 노인이 돼도 건강한 인간관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여러 걱정과 불안감에 주변에 의지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져서 주변 사람들과 자기 자신까지 힘들게 만들거나 반대로 이런 불안감을 이용하는 나쁜 인간관계에 쉽게 휘말려 버릴 수 있으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정도의 가벼운 인간관계는 노년기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정서적인 안정감은 물론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도 노인 세대에게 이러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가볍고 적당한 사회 활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 노년기 인간관계의 핵심은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독립적인 마음가짐으로 자립하는 태도를 유지하되
가벼운 인간관계를 즐기며 고립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의존적이고 서로 지나치게 개입된 인간관계가 아닌 간단히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취미생활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인간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면서 온전한 나로 일상을 채울 수 있는 독립적인 인생 후반기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80 전에 꼭 알고 가슴에 새겨야 할 인생 조언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스스로 뒷방늙은이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앞서 첫 번째 인생 조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퇴직하고 자녀들도 자립하고자 품속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모든 울타리에서 벗어난 진정한 독립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변화가 오는 과정에서 혹은 그 이전부터 갑자기 본인 스스로 이제는 나이 들어 다 늙었구나. 나도 노년기에 접어들었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인 60대 초반 남성 김 씨 역시 그런 사람인데요. 김 씨는 재작년 61번째 생일을 맞이한 기념으로 환갑잔치를 치렀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요즘 시대에 무슨 환갑잔치냐고 가족끼리 케이크 불며 생일 파티로 간단히 축하하자고 했지만 김 씨는 자신의 환갑에 꼭 친척들까지 다 불러서 함께 축하하고 싶다며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네요. 그렇게 밀어붙인 끝에 성대한 만찬은 물론 손님을 위한 답례품까지 준비해서 환갑잔치를 아주 거창하게 치른 김 씨는 환갑잔치 이후부터 어딘지 모르게 일상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모든 걸 스스로 해내던 과거와 달리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바쁘고 자녀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는 대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면 막상 제대로 배우려고는 하지 않고 그 순간만 설렁설렁 넘기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아내가 보기에도 답답할 정도로 하루 종일 소파에 붙어서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계속 누우려고만 하는 등 매사 의욕 없고 무기력한 태도를 보였다지요. 하루는 보다 못한 딸이 아빠는 아직 60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계시면 어떡하냐고 채근을 했는데 김 씨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60이면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나이인데 이 나이에 하긴 뭘 하냐라고 말이죠. 그러고는 본인도 민망했는지 TV로 눈을 돌리며 대화를 피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도 60살이라는 나이가 요즘 시대에는 얼마나 젊은 나이인데 벌써부터 무슨 생각으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진심으로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 김 씨는 60이라는 나이에 나름의 감흥과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김 씨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시나 예상대로였는데요. 김 씨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본인을 제대로 돌볼 틈도 없이 그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달려왔기에 마침 자식들을 다 키워낸 60이라는 나이가 김 씨에겐 참으로 감회가 새로우면서도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답니다. 쉴 새 없이 살아온 평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휴식처럼 느껴져서 마치 보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도 어느덧 노인이 되어간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과 자기 인생에도 슬슬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움이 함께 느껴졌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일상에 대한 의미가 희미해지고 그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도 마치 다 늙은 것 마냥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 씨의 이런 심경도 이해할 만합니다만 그렇다고 60이 갓 넘은 나이에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을 덧없어하며 자신을 스스로 뒷방늙은이처럼 여기는 태도는 결국 몸과 마음의 노화만 더 빨리 불러올 뿐입니다.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는 과정을 겪으며 마음에 슬픔이 깃들고 불안함이 느껴지는 현상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어떠한 태도로 대할지는 모두 본인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고, 이런 마음의 방향에 따라 앞으로 마주하게 될 노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 혹은 노년기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제 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훗날 인생의 수많은 즐거움을 마주할 가능성을 스스로 동여매고 옥죄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이가 80대 이상인 분들이 50대, 60대인 여러분을 보고 한창 좋을 때라고 말하듯,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은 나이가 많으니 무엇은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엄한 잣대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만 본인의 삶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빌어 나이 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은 건 아닌지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80 꼭 알고 가슴에 새겨야 할 인생 조언. 세 번째, 세상이 바뀌었으면 마땅히 바뀐 기준에 적응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이 꼭 한두 명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즘 애들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통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 요즘 애들로 통칭되는 젊은 세대를 보며 나약하다, 예의가 없다, 자기밖에 모른다고 비판하는 게 거의 다라서 말이죠.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실제로 요즘 애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젊었을 때는, 나 때는 등의 말로 시작해서 나름 가르침을 주기 위한 충고를 늘어놓기 바쁩니다. 물론 연장자로서 또는 인생 선배로서 자신과 비슷한 삶의 수순을 밟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언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전통을 유지하며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도 거대한 지각 변동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60 가까운 나이에 시대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발생한 세대 간의 갈등을 몸소 겪어본 분이 있습니다. 바로 50대 후반의 여성인 김경숙 씨인데요. 경숙 씨는 최근에 첫 손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 남매 중 맞이인 큰딸이 얼마 전 출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귀여운 첫 손주가 생겨서 마냥 좋을 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딸의 임신 기간 동안 딸과 크고 작은 갈등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친정엄마인 경숙 씨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딸은 전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경숙 씨 생각에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딸은 필요를 넘어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까지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지요. 일례로 딸이 임신으로 체중이 늘어 걱정이라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하길래 경숙 씨가 화들짝 놀라며 임산부가 무슨 다이어트를 하냐고, 임신하면 원래 어느 정도 살이 쪄야 좋은 거라며 나무랐더니 딸이 요즘은 예전과 다르다면서 짜증을 부리더랍니다. 또 한 번은 경숙 씨가 보기에 딸 몸에 별 문제도 없는데 산부인과를 왜 이리 자주 다니는지 모르겠어서 병원비 아깝게 병원에 왜 이리 자주 가냐고 했다가 딸과 또 대판 싸우기도 했다죠. 심지어 출산을 준비하면서 유난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쩜 그리 필요한 게 많은지, 자기가 아이 낳을 때는 전혀 필요하다 여기지 않았던 것에 자꾸 돈을 쓰는 딸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서 이건 왜 샀고 저건 왜 샀는지 하나하나 따져 물은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딸이 무사히 아이를 낳고 난 뒤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완고했던 경숙 씨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기를 안고 다루는 일은 이미 3남매를 낳아서 키워본 경숙 씨가 더 능숙할 수밖에 없었지만,
딸은 어디서 그렇게 보고 배웠는지 경숙 씨가 애들을 키우던 것보다 훨씬 편리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아이를 잘 돌보더랍니다. 또 경숙 씨가 아이를 키우던 때와 달리 육아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장비들이 여럿 생겨서 딸아이와 손주가 동시에 편안함을 누리는 모습에 경숙 씨도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경숙 씨는 식기세척기 같은 여러 살림가전들을 보면서도 꼭 필요하지도 않은 걸 저렇게 유난 부리며 파나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훨씬 확실하고 좋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 다소 경직되고 고지식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딸과 함께 손주를 돌보며 그 완고함과 고지식함에도 어느 정도 균열이 생겨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고집 때문에 그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새로운 편리함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숙 씨의 경험처럼 나이가 들어가며 인생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신이 이미 걸어온 길을 비슷하게 가는 자녀들 혹은 젊은이들을 보며 스스로 너무 잘 아는 일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확신에 차서 강력한 어투로 조언하거나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충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언과 충고들은 요즘 사람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산 밑에 이미 터널이 뻥 뚫려 있는데 본인이 산을 굽이굽이 넘어가는 고갯길만 한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에게 굳이 일부러 넘을 이유가 없는 험난한 고생길을 추천하는 격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월은 속절없이 앞으로만 흘러가고 있는데 시대와 문명의 가파른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과거의 자기 경험에만 매몰되어 있거나 계속해서 제자리에서만 맴돌려고 하면 세상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이런 거리감 때문에 자식들이나 젊은 세대와의 갈등이 더욱 빈번해지고 점점 더 사회에서 멀어져서 나이가 들수록 외딴 곳에 고립되어 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혹은 따라가기 벅차다는 이유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세상을 본인과 무관하다 치부하며 애써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지 마십시오. 격변하는 시대에 완전히 발맞추어 따라갈 수는 없더라도 시대가 어떤 방향, 어떤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꾸준히 인식하면서 나름의 통찰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러한 노력만으로도 최소한 젊은 세대에게 무조건 자신의 방법과 상식이 맞다고 강요하는 무지성적인 고집만큼은 우리 인생에서 떨쳐버릴 수 있을 테니까요. 여든 전에 꼭 알고 가슴에 새겨야 할 인생 조언 4번째.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의 밝은 면을 보고자 노력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잘 보이던 눈이 갑자기 어두침침해지거나 유연하고 튼튼하던 관절이 어느 순간 구부리기만 해도 아파오거나 정말 가볍게 넘어져도 예상치 못하게 크게 다치는 것처럼 건강에 서서히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몸이 많이 노화된 것처럼 느껴지면 가장 먼저 생기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옛날에는 멀쩡했던 몸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약해졌는데 일상적으로 하던 일, 혼자 손쉽게 처리하던 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걱정과 불안은 마음에 한번 자리 잡으면 도통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뻗어나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노인들 중에 과도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이 난 건 아닐까 걱정하면서 잠도 못 이루는 탓에 병원 가기 전날부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까지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습관이 됩니다. 늘 먹던 커피를 마시면서도
문득 커피 때문에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까 라며 걱정하고 누가 여행이라도 가자고 하면 괜히 가는 바람에 다치는 건 아닐까 몰라. 그냥 집에 있는 게 안전하고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배우자, 자식들에게까지 이런저런 말을 보태게 되니 결국 주변인들에게 잔소리가 심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불현듯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일에 부정적이면서도 깐깐한 노인이 한 명쯤은 떠오를 텐데요. 그런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변 분위기가 늘 가라앉고 덩달아 내 마음까지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 아마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매사 과도하게 걱정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빠지는 분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서은 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가며 잃어버린 것만 따지지 말고 새로 가지게 된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만큼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고 어지간한 일에 긴장하는 경우도 줄어들어 일상 속 자잘한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이 강해지는 등 충분히 반길 만한 변화도 있습니다. 스스로 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매사 어떤 면을 볼 것인지에 따라 1살, 2살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괴로운 시간이 될 수도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노화에 대해 인정해버리는 태도입니다. 노화란 생명체로 태어난 이상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하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우주의 섭리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관조하다 보면 때로는 당연히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만 몰두하고 집중하면 몸부림칠수록 깊이 가라앉는 늪에 빠진 것처럼 그 어떤 인간이든 깊은 어둠 속으로 한없이 침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이듦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늘 긍정적인 부분, 밝은 면을 먼저 보려는 태도를 가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좋은 면을 먼저 생각하고 이를 긍정적인 언어로 내뱉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연습에 정진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하게 연습하면 갈수록 편해지고 결국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든 습관이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삶에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꼭 몸소 경험하고 체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80 전에 꼭 알고 가슴에 새겨야 할 인생 조언 5번째. 비교, 평가에서 비롯되는 삶의 긴장을 내려놓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올해로 50이 된 이 씨는 학교,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임이 몇 개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적어도 20대, 30대부터 이어져 온 인연들이니 무려 20년이 넘도록 봐온 연이 깊은 지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따라 지인들에 대한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젊을 때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이들의 단점이 점점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다 보니 누가 승진을 했다느니 누가 어디에 아파트를 샀다느니 하며 여럿이 모이는 장소가 의례 그러하듯 여러 분야에 대한 비교와 평가가 자연스레 난무하는 건 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럼에도 젊을 적에는 서로 조심하며 민감한 상황에도 어느 정도 조용히 넘어갔다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참을성이 없어지는지 자기 생각을 더 강하게 피력하거나
늘 점잖고 배려하던 분들까지 서로 시기 질투를 하며 속상해하는 모습이 요즘 들어 유독 눈에 잘 보이더랍니다. 이 씨는 평소 나이가 들수록 인격이 더욱 성숙해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모임에서 젊을 때보다도 인격이 오히려 더 퇴보한 듯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혹시 자신도 나이가 들면 선배들처럼 더 안 좋게 변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괜히 걱정된다고 하는데요. 이 씨의 사연처럼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은연중에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게 되는 경험, 여러분들도 살면서 겪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 머릿수만 잔뜩인 채로 다들 대동소이한 모습의 삶을 살다 보니 어느 쪽을 돌아보든 눈에 들어오는 주변 사람들과 본인을 괜히 비교하게 되는 것도 인간의 심리구조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와 평가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긴장을 주는지 여러분은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고민해 보신 분들만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괜히 다른 사람이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인해 생기는 이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욕망만 내려놓을 수 있어도 한결 편해진 마음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구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주관을 상실하고 타인의 기준에만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세상의 기준에 맞춰 세워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한 발짝 물러나 보면 세상이 정한 기준이나 타인의 관점이 예상보다 그리 크게 의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욕심만 내려놓으면 별거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주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혼자만 해탈하듯 내려놓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통속적인 기준 때문에 생기는 삶의 긴장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맞이하다 보면 이런 마음가짐조차 연습이 되어 어느 순간부터 일상이 조금씩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타인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이미 나이 든 저를 포함한 여러분까지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선택한 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60이 넘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들의 기대를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여러분이 정한 기준에 맞는 소소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점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향하도록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80전에 꼭 알아야 할 인생 선배들의 인생 조언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독립하되 고립되지 마십시오. 둘째, 자기 스스로 뒷방 늙은이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셋째, 세상이 바뀌었으면 마땅히 바뀐 기준에 적응하십시오. 넷째,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의 밝은 면을 보고자 노력하십시오. 마지막 다섯째, 비교, 평가에서 비롯되는 삶의 긴장을 내려놓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는 노년을 가리켜 낯선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나라로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처럼 가급적 많이 알고 철저히 준비할수록 새로 마주한 세계가 더욱 즐거울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노년기라는 나라를 황무지처럼 척박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허해 하기도 하고 괜히 두려워하지만 미리미리 매력적인 안내 책자를 준비한다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고대 유적을 발견하듯 새로운 사고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설렘과 즐거움은 물론 깊은 통찰까지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이 먹어가는 것, 노인이 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나을 수도 있는 인생의 새로운 앙금기를 만들어 나갈 기회임을 몸소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당장 눈앞에 닥친 오늘을 살아내느라 바로 다가올 내일, 내년을 준비하기도 벅찰 정도로 정신없이 바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도 자연의 순리대로 노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우리 일상의 변화를 맞이하기 전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한다면 우리가 모르게 조금씩 찾아오는 노화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인생의 후반을 더욱 즐겁게 만끽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여정에 저희 채널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